예전에 캐네디언들을 만나면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만약 대답할 나라가 없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민의 역사가 길진 않지만 당당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한인들의 이야기는 100년 전에 시작합니다. 조선의 왕 고종은 스스로를 왕에서 황제로, 나라의 이름은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중국이나 일본처럼 서양의 문화와 문물을 받아들여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고종 황제가 미국에 살던 서재필 선생님을 불러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문을 세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미국의 하와이나 캘리포니아, 멕시코와 쿠바에서 노동자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조선제국에 걸렸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남미로 가게 됩니다. 이들은 더 발전한 나라에서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한국을 떠났습니다. 하와이의 이민자들은 제물포라는 항구에서 1902년 추위가 가장 심한 12월 22일에 갤리코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꼬박 한 달이 넘게 태평양을 건너 1903년 1월에 하와이에 도착합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인원은 121명이었고 이후로 3년 동안 7,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와이로 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안고 왔지만 이들은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려지고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이 넘는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 도착해서 살았던 집은 아주 형편없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20대의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사진을 주고받아 조선에 있는 아가씨들과 결혼을 하여 가족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임금은 한 달에 16달러 정도 받았는데 한 사람의 생활비로 14달러 정도가 들었습니다. 임금을 받아서 가족이 모두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견디며 바란 것은 목돈을 모아 성공한 모습으로 고국에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05년 그들은 돌아갈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게 됩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이들은 일본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1909년 이들은 국민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회의 운영을 위해 본인들의 임금의 5%에서 20%를 후원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였고 가난했지만 나라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들은 하와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교육을 받지 못한 여자들을 위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교육을 받고 자란 2세들이 성장한 후에는 독립을 위해 일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하와이 사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1914년 하와이에 국민군단이라는 군사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군사훈련학교는 독립운동가 박용만 선생님이 설립하고 지도하셨습니다. 군사학교의 학생들은 낮에는 파인애플 농장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훈련과 수업을 받는 고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와이에 주재하던 일본 영사는 국민군단을 감시하며 모든 정보를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군사학교의 위치, 학생들의 숫자, 무기의 숫자, 교관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일본 정부에 보고되었습니다. 일본은 미국 정부에 압력을 넣어 군사학교의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교는 몇 년 후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 군사학교는 중국과 만주 지역에서 일본군과 여러 차례 전쟁을 하고 있던 광복군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광복군으로 참전하고자 했던 독립운동가 박용만 선생의 꿈은 좌절되었지만 학생들은 미주 지역의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진 젊고 유능한 청년들로 길러졌습니다. 하와이의 한인들은 국제정세와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글 잡지와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잡지와 신문은 직접 독립운동이나 광복군으로 활동하진 못했지만 그들의 활동을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100년 전 하와이에 도착해 독립운동가 2세 교육에 힘썼던 이민자들은 이후 미국 대륙으로 진출해 이민사회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1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박용만 선생님과 안창호 선생님 등 독립운동가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은 미주 지역의 한인단체를 대한인 국민회로 통합하고 정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생기기 7년 전이었습니다. 하와이에서 대륙으로 건너온 한인들과 미국에 뒤늦게 온 한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었고 이들은 세금을 내고 한글 학교를 세우고 한인 복지와 독립운동을 후원하였습니다. 1905년 제물포항에서는 멕시코로 향하는 이민자들이 출발합니다. 이들은 사람 키보다 더 큰 에네켄 농장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에네켄은 매우 질겨 밧줄이나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에네켄은 선인장인데 가시에 독이 있어 찔리면 상처가 크게 나고 실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의 한인들 또한 멕시코 원주민들보다 더 못한 환경에서 고생하며 돌아갈 고국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자 한인회를 만들어 대한인 국민회를 지원했습니다. 미국 지역의 한인들과 힘을 합쳐 나라를 되찾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님이 쓴 회고록에는 임시정부의 업무 중에 미국과 멕시코, 쿠바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업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활동을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을 각지로 보냈다고 합니다. 미주 지역 이민자들이 보낸 후원금이 없었다면 임시정부나 독립군의 활동이 해방 때까지 지속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외국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는 질문에 당당하게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임시정부를 지탱해준 이분들 덕분에 해방 후 대한민국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과 남미 지역의 이민자들의 독립운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라와 미래를 위해 사셨던 모든 분들이 바로 영웅입니다. 한국인들은 어려움에 스스로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분들께 감사하며 한 주간도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